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7페이지인데요. 우리 수험생, 혹시 저 국회에 대해서, 국회인데 공부할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감정이 이렇게 좋은 감정이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 어때요? 국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 국회는 이제 국민의 대표 집단인데,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지난 시간에 300명이 300명. 근데 헌법에 보면, 우리 공부하는 헌법이니까, 헌법에는 300명이라고 돼 있을까요? 국회의원 수가? 몇 명 이상 돼 있는지 아세요? 공부하면 알겠지만. 200인 이상이야. 몇 명만 되면 돼? 200명까지만 되면 되는데, 지금 몇 명 있다고요? 300명. 좀 많지 않아요? 좀 많네. 근데 국회의원들은요, 300명인데, 이 사람들은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견제를 받을까요? 행정부? 사법부? 국회의 권한이 좀 세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입법부 권한이 좀 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17페이지 23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헌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겁니다. 예쁘죠? 1번.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 국회의원을 제명한다. 제명이 무슨 말이야, 제명? 너 국회의원에서 이제 잘리는 거죠? 그럼 제명인데, 제적위원이 지금 몇 명이야? 제적 300명이야. 그럼 3분의 2 이상이야. 되게 높지 않아요? 그럼 3분의 2니까 얼마?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명을 시킬 수가 있대요. 되게 기준이 좀 높죠? 제명 잘 안 되겠네요. 또 보죠. 2번.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국회의원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탄핵이다. 탄핵인데, 탄핵을 이제, 소추라고 하고 심판이 있어요. 탄핵 소추라고 하는 거는 탄핵을 이제 발의하는 거야. 이 사람 탄핵시키자. 탄핵 소추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회. 그 다음 탄핵 대상의 대표적인 게 누구야? 뭐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들인데, 예를 들어서 심판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헌법재판소. 그러면 탄핵의 대상에 누구는 빠지냐면 국회의원은 빠져요. 국회는 탄핵을 소추하는 것 뿐이지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되게 힘이 세죠. 그러니까 뭐 법관도 탄핵 대상이고, 또 정부 의원들, 또 국무위원들, 대통령, 각부 장관들 전부 다 탄핵 대상인데, 누구는 빠져요? 국회에서 국회한테 좀 권한이 좀 셉니다. 거기 보니까 국회의원이 잘못하면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거 틀렸어요.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 3번 보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주 국회의원 힘 중에서 국회 보니까 거기에 지문에서 국회에서요. 그럼 국회에서 자기 직무상 행한 발언과 어떤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면책 특권. 저희가 발언을 세게 했어. 근데 어디서 했다? 국회 내에서 했어. 그럼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의원은요, 면책 특권,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 이 두 가지 막강한 특권이 있어요. 이 시간에 보니까 국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국회가 조금 너무 힘이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책 특권이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 4번 보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뭐야?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불체포 특권인데요. 현행범인 경우는 체포됩니다. 하지만 현행범이 아닌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막강한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17페이지 보니까 제 3장 국회죠. 그 다음에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겨볼게요. 맨 마지막 조가 몇 조냐면 65조로 끝나죠. 그래서 조문이 40조부터 65조니까 전체 한 26개 조문이 있네요. 되게 많은데, 시험에서 국회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읽어보는 게 좋지만, 전체를 한 번을 읽어볼 건데, 중요한 것들은 조금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볼 건데,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야? 읽는 거잖아, 읽는 거. 일단 뭐 읽을 게 많다 그러면 좀 공부하기 좀 싫을 텐데 한 번은 읽으셔야 되겠죠. 적어도 한 번은.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조 입법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회에 속한다. 41조 1항 국회는 국민이 이제 뽑는 건데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선거의 4원칙이죠. 보통 선거의 뜻이 뭐냐면 그 밑에 설명 써 있어요.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밑에 한번 쳐볼게요.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하니까 뭐 어떤 생각이 나? 평등하다 이게 아니고 누구나는 뭐야? 이 보통 선거야. 보통 선거. 몇 세 이상?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누구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선거할 수 있다. 뭐야? 보통 선거죠. 근데 또 헷갈리는 게 평등 선거가 또 헷갈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평등 선거란 신분이나 재산 등의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한 표, 즉 1인 1표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표만 가져야 돼? 한 표만 가지겠다. 그래서 이게 뭐야? 평등 선거인데 시험장 가면 좀 헷갈려. 뭐 누구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나 일정한 뭐야? 연령이 되면, 연령에 도달하면은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게 뭐야? 보통 선거고 1인 1표 할 때 피읍이 들어가지. 피읍이 들어갔으니까 뭐야? 평등 선거에 피읍 들어가죠. 그래서 1인 1표가 뭐야? 평등 선거고 누구나 일정 연령이 되면 선거할 수 있다. 이게 보통 선거입니다. 그 예전에 대통령 중에서 보통 사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 중에. 그래서 보통 사람 누구나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보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국회의원에서는 법률로 정하되 그 법률의 이름이 뭐야?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헌법에 보면 뭐야?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 법률에서 보시면 300명으로 지금 뽑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무슨 말이야? 지역에서 투표하죠. 그 인원이 얼마? 254명이고 그 다음에 각 정당의 그 득표수에 따라서 비례대표라고 또 있죠.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선출되는 건 아니고 이제 낙점이 돼가지고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데 이 사람 몇 명? 46명이다. 합해서 300명이다 기억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헌법 시간이니까 몇 명 이상이다? 200인 이상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몇 명? 200인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2조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 4년으로 한다. 연임 그런 건 없죠. 국회의원들은 이제 또 투표를 거쳐서 선출되는 거니까 4년 끝나고 다시 한번 또 국민의 투표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겸직 금지가 있고요. 44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게 불체포 특권인데 만약 현행 범인 경우는 어떻게 돼? 국회 동의 없이도 체포 구금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범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 2항입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기 전에, 회기가 무슨 말이야?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회기라고 하는데 그 회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회기 전에 혹시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되었을지라도 현행 법인이 아닌 이상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다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헌법이. 그래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됩니다. 그래서 되게 권한이 막강하다. 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중요한 게 국회에서입니다.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게 면책특권인데요. 이것도 막강하죠. 그 다음에 46조에 보니까 의무가 있는데 청렴의 의무 또 국가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 되게 좋은 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니까 지위 남용하지 마라 이런 말 있습니다. 47조 한번 보죠. 1항. 국회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네.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일을 할 때가 정기회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모이는 게 임시회인데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매년 1회 집회된다. 보통 이제 9월 달에 모이죠. 그 다음에 국회 임시회의는 대통령도 들어가네요. 또는 국회 제적위원회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집회가 된다. 그래서 국회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임시 집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회 제적이 얼마? 4분의 1.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고 임시회 소집 그 요건이 제적이 얼마? 4분의 1 이상의 요구다. 기억하시고 정기회의는 회기가 얼마? 100일.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일하는 시기가 임시회 한 번 열리면 얼마? 130일이네. 정기회 100일이라고? 임시회 30일. 130일이면 한 4달 좀 더 일하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야, 그러면 1년 중에 거의 많이 쉬네요. 그래서 정기회 얼마? 100일. 임시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일도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대통령이 임시회 아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함부로 하지 말고 왜 요구하는지 그 이유까지를 좀 밝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조 다 알고 있는 건데 국회는 의장 몇 명? 1명이죠. 근데 부의장이 2명입니다. 부의장 몇 명? 2명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49조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네.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 출제가 잘 되는 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니까 무슨 말이야? 제적, 아까 300인이었죠? 그러니까 과반수의 출석이니까 얼마? 150인을 넘어서 과반수 이상이니까 과반수가 무슨 말이야? 과반수. 어떤 사람은 또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표현이죠? 국어적으로. 과반수가 무슨 말이야? 반을 넘었다, 도과했다 그 말이잖아. 그럼 과반수 이상이니까 뭐야? 반수를 넘었다 2번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과반수를 하거나 또는 뭐야? 반수 이상이다. 반수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니까 반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서 둘 다 뭐가 들어가? 과반수? 과반수인데 앞에는 제적위원, 뒤에는 뭐야? 출석위원에서 제출 과반수. 해봐. 제출 과반수인데 가부 동수인 때 이 말이 좀 중요하죠. 시험 잘 나와요. 우리 수험생 뜻이 뭐야? 가부 동수. 그 찬성과 잘하시네. 가는 찬성이지? 찬성하세요? 부. 반대하세요 했는데 똑같은 수가 나왔어. 만약에 뭐 150명 대 150명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찬성이야 반대가 똑같아요. 동수야, 같은 수야. 어떻게 할까? 시험에 잘 나와요. 가부동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좀 잘 나옵니다. 그럼 보자.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 안건이 통과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야,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엄청 헷갈리겠지? 가부동수일 때는 뭐야?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가부동수는 뭐야? 부가 중요한 거야. 가부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부가 중요하다니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 그럼 시험 어떻게 되겠어? 가결된 것으로 본다면 안 되겠죠? 가부동수 부. 뭐라고? 부결. 그래서 가부동수에서는 부자가 좀 세게 읽어주면 돼. 가부동수 이렇게. 뭐라고? 가부동수.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시험에서 잘 냅니다. 그 다음 50조입니다. 국회회의는 공개를 해야 될 원칙이 다만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 무슨 말이야? 국회의장이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국회회의는 공개하니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견학가잖아요. 그래서 공개 원칙인데 단서조항에 보니까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안 돼라고 했을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 공표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1조입니다. 이것도 좀 잘 나와요. 그럼 아까 이거 봐봐. 가부동수일 때는 뭘로 본다?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요거하고 잘 나오는 게 51조야. 한번 읽어보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에 의하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다. 법률은 아니고 뭐야? 법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계획이죠? 아니니까 이런 법률 괜찮은 것 같은 데서 안건을 냈어요. 그럼 법률 아니니까 아직 법률은 아니죠. 법률은 이제 안이 있는데 또는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그러니까 회기가 아까 며칠이었어? 컷에 한 100일 내지 또는 임시회 30일이니까 130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회기 중에 의결, 결정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법률안은 쭉 가다가 다음 회기에 또 하겠죠.
또 다음 회기할 텐데, 아까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었어? 4년이었죠. 그럼 4년 동안에 계속 통과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 그 임기 중에 아까 4년이랬잖아. 그래서 임기가 만료될 때는 뭐,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 뭐, 폐기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이 임기 4년이니까 그 4년 동안에 이게 통과가 돼야 돼.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통과 안 됐으면 그 다음 회기 넘어가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2026년에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통과 안 됐어. 그럼 어때? 그 다음 회기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국회 임기 끝나면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는 않고 쭉 가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완료되면 그때 폐기되겠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52조입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안,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면 좋겠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당연히 누구한테 있어? 국회의원이 있어. 근데 또 중요한 게 뭐야? 정부도 가지고 있어, 정부. 정부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한 거는 국회가 입법부니까 국회의원이 법률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정부도 만들 수가 있다. 법률안. 통과 누가 시킨다? 국회가 시키는 거죠. 그래서 법률안 제출권은 누가 돼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 둘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53조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시험에 이게 잘 안 나와요. 여기 이제 그 숫자 문제인데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헌법 관련된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그 조문인데 좀 어려워서 그런지 그 법학 개론에서는 잘 안 다룹니다.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한 조문인데 그 조문보단 뒤에 보시면 이제 헌법 개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건 잘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제가 길게 해드리면 시험에 굳이 잘 안 나오는데 막 강조해서 하면은 머리만 좀 아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만 드릴 겁니다. 보죠. 다른 시험에서 헌법 관련된 전문 시험은 되게 중요한데 이 법학 개론에서는 많이 안 다룹니다. 53조입니다. 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서 15일 이내에 누가? 대통령이 공포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률을 만드는 건 누구야?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건 제정을 합니다. 법률을 제정을 하면 이 법률을 집행하는 건 누구죠? 행정부죠.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는 그걸 집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률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누구야? 사법부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야? 대통령이죠. 이 법률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사결정,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서 며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보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1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폐회 중에도 또한 이 환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통령이야. 행정부인데 대통령이 이 법률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법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문제가 없는 법률이면 15일 이내의 법률이라고 공포합니다. 근데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볼 때 이 법률이 좀 문제가 있다. 다시 돌려보내요. 어디? 국회로. 그건 이제 언제? 15일 이내에. 환부해서 돌려보내서 다시 한번 니네가 생각 좀 해보고 의사결정해라. 이렇게 해서 제1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국회가 폐회. 아까 우리가 회기 중에 있었죠? 회기 말고 폐회. 그러니까 잠깐 쉬는 시간일 때도 돌려보냅니다. 3항 보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1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받은 법률 그대로를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법률 중에서 일부가 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 또는 좀 바꿔서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해서 제2 요구할 수는 없고 받은 그대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일부 또는 수정해서 수정 법률안을 제2 요구할 수는 없다 해서 전체 다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항.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1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그냥 환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부를 받았을 거 아니야? 환부를 받았으면 사항에 보니까 다시 의결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2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제2에 붙이고 네.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아까 49조 잠깐 볼까요? 이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 때, 아까 49조에 보니까 법률안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돼? 제적의원 과반수 의원과 출석 과반수죠?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 또 출석 과반수인데 지금 보니까 수정. 아까 수정이 아니라 뭐야? 제의죠, 제의. 제의가 무슨 말이야? 다시 의사결정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제의는 좀 강화됐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의사결정 해달라고 제의 요구를 아까 누가 했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했잖아. 근데 제의 요구를 받으면 과반수가 아닙니다. 제적 과반수의 출석까지는 맞네, 그죠? 근데 출석위원회 과반수가 아니죠. 얼마? 3분의 2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와. 그러니까 제의를 받았을 때 이 법률안 통과 요건이 제적 과반수는 맞는데 출석한 사람들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때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의사결정해달라. 이게 제2요구권이거든요. 누가 가지고 있다? 대통령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니까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1항이 아까 얼마였어? 15일이죠. 공포나 아니면 제2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법률안 공포를 원래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아니면 제2요구도 안 했어. 그러면 15일이 지났을 때 바로 그 법률안은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6항에 보니까 대통령은 4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해서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된다. 그럼 4항이 아까 뭐였어요? 제2 요구한 거죠. 그 다음 5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공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죠. 아니면 제2 요구를 15일 동안에 하지 아니하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공포를 합니다. 지체 없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5항에 의해서 법률이 확정된 후에 또는 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이 됐는데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 5항이 아까 뭐였어? 15일 지나면 확정이죠. 그 다음에 4항이 아까 뭐야? 제2에서 확정. 제2요구에서 확정이 된 거죠. 그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이 돼서 5일 이내에 그러니까 수정이 아니라 제2요구 한 거죠. 그러니까 제2요구를 해서 확정이 됐어요. 아까 제2요구는 좀 강화된 게 뭐야?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의 3분의 2. 좀 세죠?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줘야 돼? 대통령한테 보내겠죠? 그 이송된 후에 며칠? 이때는 이제 5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냥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제2 요구했을 때는 이제, 확정이 된 법률을 정부 이송해서 이제 며칠 시간 주는 거야? 5일 줍니다, 5일.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누가?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 데서 국회의장이 공포권이 있다. 근데 이 조문이 시험에 잘 나오는 조문이긴 한데 우리 시험은 잘 안 나와요. 다행이야? 다행이지. 이것도 이제 어렵게 부르면 조문 하나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시험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은 읽어봤다 이거야. 그 다음 7항입니다. 7항은 잘 나와요 시험에. 법률은 다시 한번 법률은 주어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아까 공포권자가 누구였어요?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국회의장일 수 있는데 이 법률이 공포가 되면요. 공포한 날로부터 며칠?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이제 공포가 되면요. 보통 20일입니다.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색깔 펜 있으면 한번 칠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조입니다. 이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 중에 법률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예산은 누가 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죠. 정부가 돈 쓰겠다. 이게 돈 얘기잖아. 정부가 돈을 쓰겠다는 건데 그 예산 우리가 내년에 이만큼 돈이 좀 필요하니까 쓰겠다. 그럼 예산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들여다보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회한테 있어요. 국회. 그래서 국회가 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돈줄을 가지고. 그래서 힘이 셉니다. 다음 보죠. 그래서 1항입니다. 국회는 국가 이제 행정부죠. 국가 예산안을 그러니까 예산안이니까 뭐야? 정부가 쓰겠다는 게 예산 계획이죠. 예산안을 심사하고 뭐한다? 확정한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뭐야?
심사하고 확정한다. 이 막강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지. 왜? 국회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확정까지 하니까.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 정부가 이제 다음 연도에 쓸 게 예산인데 국회에다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받아보고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거 아니야. 심사 기간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줍니다. 헌법이. 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보통 회계 연도가 몇 년 단위야? 1년 단위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에 이제 돈을 쓰겠다. 돈을 쓰겠다는 예산을 이제 잡으면 언제? 그 전년도 2026년도 회계연도 개시 언제? 90일 전이니까 한 3개월 전까지네. 보통 이제 1월 1일 날이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을 하고 국회는 이제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언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그러면 숫자가 잘 나오는데 예산은 누가 쓰는 거라고? 정부.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겠다는 게 뭐야? 예산? 아니죠. 예산 계획인데 이걸 언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요. 국회는 예산을 이제 심의해가지고 확정하는 거 언제까지?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니까 1월 1일 전까지가 아닙니다. 헌법이 충분한 시간을 뒀어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니까 새해 시작하는 1월 1일 30일 전이니까 뭐 한 달 전까지 이를 의결 해야 한다. 근데 보통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회에서는 막 싸움박질 하느라고 의사결정을 주로 언제 해? 예산안 결정? 12월 31일 자정 뭐 전에 하지 않아요? 막 싸우다가 막 의사봉 두드리고 막 하잖아. 이걸 하는 거야. 근데 헌법에 뭐라고 써 있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을 하라고 했지만 잘 안 지켜지고 있죠? 근데 헌법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보는 의사봉 싸움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국회에는 힘이 많다 이런 말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3항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조문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행정부가 만들어지고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항상 12월 31일 전날 자정 전에 뭐 난리 법석을 피우고서 이제 통과를 했는데 헌법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예산은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근데 그걸 대비해서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항에 준 예산이 있어. 준 예산. 이거 무슨 말이야? 예산에 준한. 거기 보니까 다음의 목적을 위해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해서 전년도 이만큼 필요했으니까 그런 정도의 예산을 준하여 써라. 그래서 이게 준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뭐라고? 준 예산 이런 거 집행할 수 있다. 그럼 뭐 이제 필요 불급하게 쓸 수 있는 때가 있겠죠. 어떤 거냐? 1호에 보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비 2호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뭐 대표적으로 뭐 어떤 거야? 공무원들 월급 이런 것들. 3호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런 것들에서 필요 불급하게 써야 되는 그런 돈들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 이게 준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55조에 보니까 돈 얘기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은 그 문제풀이가 그 문제에 해당하는 조문만 보면 될 것 같지만 한 번 읽어볼게요. 한 번씩은. 55조 한번 보겠습니다. 1항.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무슨 말이야?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해야 되는 돈이 있겠죠. 그럴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해서 연한이 무슨 말이야? 몇 년도까지 뭐 3개년, 5개년 이렇게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 의사결정을 이제 얻는 건데 계속비다. 무슨 말이야? 한 몇 년 동안 계속 쓰는 경비다. 이렇게 해서 계속비라는 그 용어를 쓰죠. 계속비로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2항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개인도 그렇잖아요. 돈이, 없을 때, 혹시 없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 만들잖아.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예비비라는 게 있어. 정부 예산 중에 무슨 비? 예비비. 그러니까 혹시 모자랄 걸 대비해서 만든 거 같지 않아요? 예비비라는 게 있는데 예비비는 얼마 쓸지는 아직은 몰라. 그래서 뭐야? 구체적 금액이 아니고 그냥 총액.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를 쓸 때 지출은 거기 보니까 되게 시험 잘 나오는 건데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예비비는 이게 총액입니다. 총액.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얼마 쓸지 모르니까 한 대충 이만큼 쓸 것 같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혹시 지출을 했을 때 지출은 이제 쓴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시험 잘 나오는 게 거기 보니까 차년도 국회야? 차기 국회야? 그러니까 차년도 국회면 무슨 말이야? 다음 연도니까 올해 국회의원이 뭐 한 4년이니까 그 다음 연도에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4년 끝난 다음에 다음 기수의 국회의원들을 뭐라 그래? 차기 국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뭐야?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 임기 끝나고 다음 기수의 국회. 그래서 여기 시험 잘 나오는 게 예비부의 지출에 대해서는 뭐야? 차년도가 아니고 뭐야? 다음 기수. 차기 국회. 임기 끝나고 그 다음 국회죠.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차년도라고 잘 함정팝니다.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조인데 용어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아까 법률안을 가지고는 수정할 수 있어 없어? 법률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이거 수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가 없지. 그대로 환부한다고 했었지. 그다음 일부 환부도 안 되고 전부 환부만 되는데 예산은요. 추가 경정 예산과 수정 예산이 있어요. 그럼 예산은 누가 쓰는 거야? 정부가 쓰는 거잖아. 심사는 누가 해? 국회. 그러면 정부가 아직 국회가 통과가 안 됐어. 그래서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100억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통과 안 됐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내 학생인데 엄마한테 엄마 나 저기 책 사야 되니까 이 책 얼마야? 33,000원이네. 그래서 엄마한테 한 3만 원만 책 살 테니까 좀 주세요라고 했어. 필요하니까 다음 주에 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그래 알았어 했어. 근데 돈 아직 받기 전인데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얼마야? 33,000원이네?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해? 엄마 저번에 얘기했던 거 말고 33,000원 필요하니까 33,000원 줘. 이게 뭐야? 수정 예산이야. 그러니까 국회 통과되기 전이지. 근데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돼? 내가 3만 원 받은 거지. 근데 서점에 가니까 33,000원이네? 근데 돈을 받았지 3만 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3,000원 더 달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이게 뭐야? 추가 경정 예산이야. 내가 예산 받기 전에, 그러니까 국회 통과되기 전에, 심의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게 뭐야? 정부에서 수정할 수가 있어. 알았지? 근데 예산 통과돼가지고 이제 3만 원만 떨어졌네? 근데 보니까 모자라. 그러면, 뭐 한다? 심의 확정됐지만 다시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 이게 뭐야? 추가 경정 예산이야. 얘기하니까 쉽지? 그게 추경인가요? 맞죠. 추경이죠. 추가 경정 예산 줄여서 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툭 하면 나오는 게 뭐야? 추가 경정 예산이죠. 여기 좀 많이 들어봤죠. 뉴스에서. 그거 한번 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56조입니다. 정부는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예산 아니야 예산이야? 예산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만큼 쓰겠다는 계획이잖아. 근데 예산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돈을 받은 거죠.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가 있다 해서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이 심의 확정이 됐고 예산을 떨어진 거야. 근데 요거는 뭐야? 예산 안에 대해서 수정 예산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의 변경입니다. 57조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각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 주어가 국회죠. 보자. 지금 국회인데 국회는
정부가 쓸 예산에 대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심의 확정이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돈을 쓰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국회는 그거를 더 쓰라고 할까 아니면 뜯어 말릴까? 야,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이렇게 막 쓸 나라가 아니야. 좀 아껴 써.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마치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아이한테 좀 아껴 쓰라고 하듯이. 그래서 국회는 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자꾸 뭐 한다? 삭감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 뭐라고 써있냐면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항목,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국회는 정부가 돈을 쓰는 거를 깎으려고 해야지 증가나 새로운 항목을 정해가지고 더 쓰라고 부채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뭐라고 되냐? 정부의 동의 없이는 말이죠. 그래서 국회가 정부 보고 뭐 너네 정부 잘하니까 뭐 돈 더 써라, 뭐 증가시키거나 이런 데도 돈 좀 써라. 새로운 비목,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동 수당인데 뭐 유아 수당까지 더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야? 정부의 동의를 받아라, 뭐 이런 말 써 있는데 이게 참 잘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7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뭐 그렇지도 않지만 저는 국회가 그렇게 자꾸 깎으려고 하죠. 그 다음 58조 국가 채무 국채인가요? 국가 채권? 국가 채무 국채. 우리가 개인 회사 가지고 있는 게 사채라고 하죠. 회사채. 국채는 무슨 말이야? 국가가 채권 발행해가지고 현금을 모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채권이니까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국채를 모집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국가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현금을 모집하거나 국가가 부담이 될 예산 외에 국가가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이랬을 때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사결정을 얻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아이가 뭐, 나 지금 뭐, 필요한 게 있어 하는데, 뭐, 오토바이를 사겠어. 근데 뭐, 엄청 비싼 거야. 뭐, 이런 걸 산다고 할 때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되겠지. 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뭐, 부담이 될 계약이나 국채 모집 이런 거 할 때,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59조. 조세가 무슨 말이야, 조세? 세금이죠.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게 뭐야? 조세 법정주의야. 그러니까 조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뭐 항목 같은 거 만들잖아. 이런 거 항상 법률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을 정한다. 조세 법정주의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60조입니다. 요것도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이제 중요한 조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다시 한번 우호 통상 항해 조약, 그다음 또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기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수험생한테. 그 조약이 많잖아. 거기서 들어본 조약 있어? 들어본 조약 없어요? 하나도? 뭐 한미 통상 조약. 뭐 한미 통상 조약, FTF 이런 거? 거기 보니까 뭐 조약이 많아요. 그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조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누군데? 국회야,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체결하는 거야, 행정부가. 그죠? 조약을 체결하는 조약 체결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비준에 대한 동의권. 그러니까 체결 비준을 하는데, 조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이 하는데, 누구의 허락받으라고? 국회의 허락을 받으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동의권을 갖는다. 그래서 국회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 2항에 보죠.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 대한민국 영향하는데 주류, 그러니까 주둔을 하는 거죠.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약간 느낌이 국회가 행정부를 이렇게 조금 지훈드는 거죠. 선전포고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군대 파견도 그 행정부 권한이잖아, 대통령. 이런 권한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는다. 61조. 많이 들어본 건데, 국정감사, 국정조사라고 들어봤지.
아까 우리가 그 추가 경정 예산하고 좀 비슷한 건데 두 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국정감사가 있고 국정조사권이 있죠, 국회가. 우리 수험생, 차이가 뭘까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일단 국정이라고 하는 건 누구 거야? 행정부죠?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권을 갖는데, 감사권은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갖는 거야? 국정감사는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 하죠. 국정감사, 국감기관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뭐, 장관 불러가지고 올해 이런 거 어떻게 했냐 뭐 물어보잖아. 이거 매년 하게 돼 있어. 국정조사는 어떤 거야? 이건 항상 하는 게 아니죠.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특정? 거기 써 있어요. 뭐야? 특정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럴 때 하는 게 국정조사권이 있죠. 그래서 국정감사권을 매년 행사하는 거야. 그 정부 불러가지고 돈을 뭐 잘 쓰니 안 쓰니 일을 잘 하니 못하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행정부를 이제 감사하는 거죠.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으면 국정조사권이 있죠.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항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에 62점을 읽어볼까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무총리 불러가지고서는 막 따지잖아요. 국무위원들,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 정부위원들 불러가지고 따집니다. 그 다음 2항입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을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나가기 힘들면 누구 이제 시켜요? 그 밑에 있는 장관들 네가 한번 나가봐 이렇게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63점입니다. 그 까먹을 수 있는데 이랑 국회는 국무총리 해임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아, 이게 중요하네. 그러면 지금 이 국회는 계속 누구하고 지금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행정부죠. 행정부. 그래서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야?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 국무위원들이죠. 이 사람들을 좀 해임해라.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면 건의받은 대통령은 반드시 해임을 해야 될까? 그냥 건의라고 했잖아. 건의. 아, 그래 내가 참고는 학계에서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좀 이 사람 잘 못하니까, 이 장관 잘 못하니까 해임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건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또 의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항 또 읽어보죠. 제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약간 느낌이 좀 약하지 않아요? 한 3분의 2 이상이 발의를 했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은 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64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그래서 국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 규칙 제정권도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없어요. 감사원법에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국회는 규칙 제정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그 무슨 말이야? 자기들끼리 국회의원 자격 심사를 하는 거죠. 의원을 뭐 할 수 있다? 징계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겠죠. 그 다음 3항입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의원 얼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잘 나오죠. 그 제명 요건이 되게 까다롭죠. 3분의 2 이상, 제적 3분의 2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서 저 제명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사항인데 의원의 자격 심사나 의원을 징계 이게 국회 내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명도 마찬가지죠. 내부에서 하는 건데 이러한 국회 내부에서 뭐 자격 심사나 징계, 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그래서 야 우리들끼리 하는 거니까 법원에 가서
떠들지 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저희들끼리 하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명하기도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죠. 나쁜 XX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65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또 까만 글씨가 있는데 뭘까 한번 볼게요. 65조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 그거 탄핵이라는 말 써있지 않아요? 탄핵. 얘가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조문인데 다 끝나갑니다. 힘들죠? 이 국회 파트 이 법률 읽어보는 것만 해도 뒤에 문제풀이가 다 된 거니까 한 넉넉하게 한 10분만 참으세요. 그럼 뒤에 문제 엄청 많이 풀고 이제 끝냅니다. 보자. 65조인데 탄핵인데 탄핵. 이 탄핵에서 핵심이 뭐냐면 저 사람 내보내자. 이제 옷 벗게 하자. 탄핵 소추권이 있는데 탄핵 소추권이 있으면 이제 탄핵을 심판할 거거든요. 탄핵을 심판. 그 다음에 탄핵을 당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조문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 사람 탄핵시키자. 탄핵을 이제 소추는 시작하는 거야. 탄핵을 이제 탄핵하자는 어떤 안을 시작하는 것이고 탄핵을 심판하는 건 그 탄핵 사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심판하는 건데 탄핵 심판권은 누가 돼 있다? 이게 법원이 아닙니다. 헌법 재판소가 가지고 있어요. 아까 몇 가지 관장사항이야? 5가지입니다. 심판을 할 건데 이 헌법재판소가 막강하죠. 그럼 탄핵 소추권 누구한테 있냐? 국회한테 있어. 국회. 그래서 탄핵 소추, 저 사람 탄핵시켜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탄핵 심판 대상이 됐던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대통령이죠. 그 탄핵 심판에서 탄핵 결정이 되면 어때? 그 직에서 물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물러나는 것까지만 좋은데 물러나서 또 막 저기 또 오래 계시잖아요. 어디서 교도소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어떤 역사가 좀 있는데 이게 좀 좋은 조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탄핵 소추를 누가 한다? 국회에서 가지고 있죠. 그러면 탄핵 대상 누구를 탄핵할 것인가인데 되게 조문이 이제 긴데 누가 빠져 있다고? 자기들은 빠져 있어. 국회의원들은 제외야. 야, 이게 엄청난 거야. 그 여기 누구에 해당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높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대통령, 국무총리, 근데 각부 장관들을 얘기하는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야, 이 사람도 들어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세지 않죠. 탄핵 대상이야. 근데 자기들을 심판해. 그 다음에 법관 들어가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들어가죠.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도 들어가. 공무원. 그럼 되게 많잖아. 다 들어가. 다 웬만하면. 누구 빠진다고? 국회의원은 빠져. 얍삽하다 그지.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서 탄핵 사유가 뭐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탄핵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되고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합니다. 거기 뭐라 써 있어? 국회의원은 빠져 있다. 됐죠? 그 다음에 국회가 합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입니다. 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위원 얼마? 3분의 1 이상의 발의야. 되게 약하죠. 그러니까 탄핵시키기가 되게 좋아. 한 3분의 1만 모여가지고 저 탄핵시킬까? 누구? 이러면서 얼마라고?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돼. 근데 중요한 게 이 누구 중에서 가장 센 분이 누구야?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쉽게 탄핵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1 과반수가 아니야.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읽어보자.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중요한 게 앞에도 제적위원, 뒤에도 제적위원입니다. 보통 어떻게 써있냐면 제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출석위원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대통령은 우리가 둘 다 제적이고 앞에는 제적위원 과반수, 뒤에는 제적위원 3분의 2니까 최근에 그 탄핵 소추 발의할 때 제적 3분의 2니까 200인 이상이죠?
그래서 어느 한 정당이 180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시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를 하려면은 제적 과반수와 제적 3분의 과반수 발이잖아? 그 다음에 의결은 제적의 3분의 2. 하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 3분의 1과 과반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앞에도 제적, 뒤에도 제적이죠. 보통 멘트가 제적, 출석이죠. 제출인데 탄핵에 대해서는 좀 엄격합니다. 제입니다. 탄핵 누구 시킨대? 쟤야, 쟤. 알았지? 그래서 일반 누구 할 때 누구 빠진다고? 국회의원 빠지고 대통령 빼고는 얼마? 제 3분의 1 과반수인데 과반수인데 대통령만 얼마? 제인데 과반수 3분의 1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 누구 시킨대? 쟤야 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보자. 상황도 중요한데 탄핵 소추 아까 누가 시켰어? 국회가 시키는 거죠. 탄핵 소추 저 사람 탄핵 시키자 이런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 아까 누가 한다 그랬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쉬는 거죠. 그 다음에 사항입니다. 탄핵 결정이 되면요 공직으로부터 파면 무슨 말이야? 신분이 박탈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해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즉 감옥에 가더라 이런 말이죠. 야, 우리가 최근에 그 드라마 같은 일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현대사가 탄핵이 참 많이 나오죠. 탄핵. 그래요. 하여튼 탄핵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탄핵 누구 시킨데 아까 누구 빠진다고? 국회의원 빠지고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그다음 누구 시킨다고? 제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은 3분의 1 과반수. 근데 대통령만 뭐야? 과반수 3분의 2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어때 공부해 보니까 국회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24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빨리 풀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24번서부터 33번까지 쭉 풀게요. 혼자 한번 풀어보죠. 24번. 헌법상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고 누구 뺀다고? 국회의원 빠지는 거죠. 이건 뭐 거의 1초 만에 푸는 거네. 그 다음 25번.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진다. 틀렸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면책특권이죠. 그다음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눈으로만 보니까 총력 의무가 있다. 말은 좋네, 그죠?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말은 좋네. 법률안 제출권은 아까 누가? 국회의원도 있고 정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법률안 제출할 수 있다. 한번 볼까? 어디 써 있지? 52조인가요? 예. 52조에 써 있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6번입니다.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이면은 이 사람 못 나오는데? 그죠? 체포되어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아까도 봤지만 현행범인이 아닐 때죠? 다시 한번 볼까요? 현행범 못 나와. 17페이지 하단에. 44조 2항이죠? 읽어볼까요? 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왜냐하면 현행 범인 같은 경우는 현행 범이니까 다 드러난 거잖아. 근데 만약 현행 범인이 아니면 체포 구금이 됐지만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 요구에 있으면 석방해 주지만 현행 범인은 석방 안 됩니다. 그래서 현행 범인이 아닌 한인데 현행 범인 이렇게 써 있죠. 답은 1번이고 나머지 한번 보죠. 2번.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가부 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아까 중요했죠. 가부동수 부결입니다.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3번.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무슨 말이야? 공개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4번. 국회는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 네, 아까 동의권 가지고 있었고요. 27번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나왔네요. 읽어보죠.
헌법 개정 제한권, 네. 긴급 재정 경제 처분권, 네.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그럼 거기 보니까 일단 2번은 아시겠죠?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임시 국회 아까 소집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소집 요구할 때 뭐야? 그 소집 이유, 그다음에 그 기간 이런 것들을 얘기해 달라고 했었죠. 한번 잠깐 보죠. 거기 보시면 47조 사망이죠. 대통령 임시의 집회를 요구할 때는 기간과 언제까지 기간과 집회 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1번은 아직 안 배웠는데 헌법 개정 제안권, 무슨 말이야? 헌법을 좀 개정하자라는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힘 중에서 헌법 개정인데 그 중요한 게 헌법 개정은 뭐 헌법을 뜯어 고치자는 거잖아. 뜯어 고쳐가지고 내 임기가 5년인데 한 10년으로 하자. 그럼 내가 또 10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죠. 그 밑에 128조 한번 있어요. 읽어보죠. 128조.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은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됩니다.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거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헌법 개정하자 또는 대통령이 발의로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제안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그 다음에 2항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혹시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쉽게 내가 헌법 뜯어 고쳐서 내가 대통령 더 해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 효력이 없다인데 거기 정답은 4번이잖아. 아까 우리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 게 위헌 법률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헌법 재판소가 하는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누가 한다? 법원이 하는 거지. 이해 갔어? 또 헷갈려? 위헌 무슨 말이야? 헌법에 위반되는지 누가? 법률이. 위헌 법률에 대해서 심판은 누가 한다? 심판은 헌재가 하는 거야. 이 헌재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뭐야? 법원이 제청한다고 하지.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제청을 신청하는 것도 누구? 당사자. 누구? 인용이 아저씨. 이런 거죠. 위헌 법률 심판은 헌재가 하지만 헌법재판소, 그 제청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28번. 탄핵 소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탄핵은 그 파면시키는 거잖아. 옳지 않은 겁니다. 가보죠.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그 이유가 뭐다? 헌법이나 법률이 위배됐을 때 맞고요. 2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아까 이게 그 조문 중에서 뒤에만 땡긴 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것도 제적위원, 그 다음에 그거를 의결 찬성하는 것도 제적위원이죠. 그러니까 제죄인데 발의는 과반수, 그다음 찬성은 3분의 2. 이게 맞아 이거. 공부했으니까 아는 거죠. 맞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숫자 문제는 무조건 답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3번. 대통령이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잘 몰라도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았으면 아까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인자가 누구야? 국무총리죠. 법률이 정한 순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탄핵 결정으로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면 인사상의 책임은 져야 하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다 책임집니다. 면제 없습니다. 감옥 갑니다. 봤죠, TV에서. 그 다음 29번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 원칙이 아닌 것은 문제가 되게 좋아. 우리가 원칙이야, 원칙이 아닌 거야. 원칙을 한번 네 가지 한번 해볼게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한 번 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아닌 거 누구야? 기업과 디귿이네요. 그 다음 30번. 헌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현재의 어떤 상황이 아니고 헌법상이죠?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1번.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헌법에는 20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게 불체포 특권이죠. 현행범은 제외되지만.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집니다. 어떤 거? 야, 네가 이거 할 말이 아닌데 그런 말을 했네, 발언을 했네. 그럼 징계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징계 같은 건 가능하지만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뭐 징계하고 뭐 이런 척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정답은 4번이고 31번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겸직금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되게 좋은 말 써있네요. 현행 범인이라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현행 범인인데 무슨 체포하면 되지. 현행 범인이 아닐 때죠. 이럴 때는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현행 범인 무조건 체포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정답은 3번이고 32번입니다.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 아, 이건 되게 잘 나오네. 다 뭐야? 국회의원. 볼 것도 없죠. 국회의원입니다. 그 다음 33번.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여기 맞아야 문제 같은데? 국회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이 정도입니다. 한번 또 보죠. 33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맞고요.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건의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키워드가 뭐였어요?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이지 않아서 특정한 국정사안, 이 말이 중요하고 조사할 수 있다. 시험에서 특정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감사는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정에 대해서는 조사입니다. 맞고 4번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증가할 이유도 없겠지만 증가할 수도 없죠. 증가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없다. 또는 새로운 비목을 정부의 동의 없이 설치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좀 어려운 문제 나와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제는 쉬웠지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상당히 깊숙하게 좀 했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또 뒤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또 좋은 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